네, 이번 영상에서는 반도체 공학 6주차 강의 요약본을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차에 이어서 샤키 정션에 대해서 보게 되면요. 일단 이퀄리브리엄 노 바이어스 상태일 때 다음과 같은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고, 메탈에서 넘어가는 전자의 수와 실리콘에서 메탈로 넘어가는 전자의 수가 같기 때문에 넷 커런트는 제로가 됩니다. 비슷한 양상으로 P타입에서도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배리어 하이스를 계산할 때 N타입이 접합된 경우에는 배리어 하이스는 그 메탈의 워크스페이스에서 전자 친화도, 그 실리콘의 전자 친화도를 빼주면 되고요. P타입일 때는 밴드갭의 크기와 전자 친화도를 더한 다음에 거기서 메탈의 워크스페이스를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류 밀도, 즉 이제 I는 이런 식에 의거해서 이 배리어 하이트과 볼테이지의 함수라는 것을 기억해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는 노 바이어스였는데 이제는 포워드 바이어스를 걸어서 메탈의 플러스 그리고 실리콘의 마이너스를 걸게 되면은 일단은 밴드 다이어그램이 바뀌어야 하는데 메탈은 실리콘에 비해 전자의 수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바이어스 영향을 그래프가 받지 않고 대신에 이제 세미컨덕터에서 그것을 다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배리어 하이트는 그래프는 먼저 일단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이 원래 있던 곳에서 올라온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배리어 하이트이 원래 이만큼이었던 게 이만큼으로 줄었죠.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리콘에서 메탈로 넘어가는 전자식은 익스포넨셜한 것을 볼 수 있고, 그 메탈에서 실리콘으로 넘어가는 전류식은 그 아까 노 바이어스 이퀄리브리엄 상태랑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버스 바이어스일 때는 반대의 경우인데요. 역전압을 걸어주게 되면 실리콘은 플러스 전하니까 밴드 다이어그램이 내려가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배리어 하이트이 높아지고 실리콘에서 메탈로 넘어가는 전자는 거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전류식은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메탈에서 실리콘은 동일하고요. 그래서 바이어스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줬을 때 커런트가 이쪽으로 흐르니까 일렉트론의 거동도 이쪽으로 흐르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성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총 정리를 한 그래프가 이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샤키 다이오드의 IV 특성을 보면은 PN 정션, PN 다이오드와 굉장히 유사한 것을 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실리콘의 경우보다 샤키 다이오드에서 I0 값이 10의 3승에서 10의 8승배가 더 큽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일단 I0 값이 리버스에서는 영역에서는 누설 전류이기 때문에 I0가 크다는 건 즉 누설 전류가 크기 때문에 좋지 않은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샤키 다이오드 중에서도 이 배리어 하이트이 낮은 경우, 배리어 하이트이 더 작은 경우에는 이 I0가 더 큽니다. 그래서 누설 전류가 커지고요. 그리고 포워드 볼테지 드롭도 작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이제 샤키 다이오드를 로우 볼테지 하이 커런트 어플리케이션에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PN 접합은 하이 볼테지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해야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효과는 터널링 효과라는 건데, 지금까지는 이제 전자를 입자로 봤다면 여기서는 전자를 파동으로 볼 겁니다. 그래서 전자가 원래 벽을 만나면 이렇게 넘어가지 못하는 게 맞는데, 파동 특성으로 봤을 때 전자는 이렇게 에너지가 감소하는 대신에 이렇게 통과를 할 수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통과하는 건 배리어의 thickness, 즉 얇을수록 전자가 더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을 이용한다면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이 이와 같이 주어졌을 때, 즉 헤빌리 도프트되고 리버스 바이어스가 걸린 상태일 때 이 전자가 이 밴드 다이어그램을 밴드를 뚫고 엠티 스테이트, 필드 스테이트에 있던 전자가 엠티 스테이트로 옮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흔히 말하는 브레이크 다운이라고 하고, IV 곡선에서 역전압일 때 I0로 유지되다가 갑자기 훅 떨어지면서 이제 소자가 파괴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게 헤빌리 도프트 됐을 때는 빨리 일어나고 라이틀리 도프트 됐을 때는 조금 더 오랫동안 견디다가 파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터널링 효과를 이 메커니즘에 적용을 해서 우리는 이제 샤키 다이오드에 도핑을 헤빌리하게 되면 그 터널링 효과가 발생한다는 이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오믹 콘택트로 변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해 볼 생각입니다. 네, 확인해 보면요. 이제 오믹 콘택트인데 터널링을 베이스로 한 오믹 콘택트입니다. 그래서 바이어스가 없을 때 상황을 처음에 먼저 보면 아까 샤키 다이오드 그래프랑 유사한데 아까는 이렇게 완만하게 그려져서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것만 봤다면 지금은 샤프하기 때문에 이 배리어를 전자가 뚫고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헤빌리 도프트 됐을 때 페르미 레벨이 이 컨덕션 밴드와 거의 유사하게 붙기 때문에 이런 샤프한 곡선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디플리션 리지언이 현저하게 줄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논바이어스 상황이기 때문에 일렉트론은 같은 양이 오고 갑니다. 이제 포워드 바이어스를 걸게 되면은 아까 이 그래프에서 포워드 바이어스니까 밴드가 더 올라가게 되죠. 올라가면은 마이너스에서 밴드가 올라가게 되면은 일단 이 장벽이 더 낮아졌기 때문에 실리콘에서 메탈로 가는 양은 많이 증가를 합니다. 그러나 이 메탈에서 터널링을 이용한 이 움직임은 이 위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 밴드가 높아졌다는 것은 메탈 입장에서 봤을 때 메탈의 존재, 전자의 존재 확률이 더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메탈에서 실리콘으로 가는 양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포워드 바이어스에서 커런트가 이렇게 흐르는 것을 이 전자의 이동으로도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컨택 저항, 오믹 컨택트 저항을 계산하는 방법은 이 식을 이용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비례관계만 한번 보고 가면 배리어 하이트가 낮을수록 그리고 도핑이 셀수록 컨택 저항이 낮아지게 됩니다. 이제 이 뭐 좀 총 요약을 해보자면 6가지 케이스로 나눌 수 있고, 각 케이스는 이제 무엇으로 구분을 했냐면 일단 반도체, 세미컨덕터의 타입에 따라서 그리고 워크스페이스의 차이에 따라서 이 다이오드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케이스에 따른 그래프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헤비 도핑 됐을 때는 아까처럼 터널링이 이루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3번이 이제 메탈의 장벽 높이가 메탈의 워크스페이스가 실리콘의 워크스페이스보다 작을 때 오믹 콘택트, 이때는 이제 아까는 터널링 베이스를 기준으로 한 건데 지금은 이제 제너럴한 오믹 컨택트는 이런 기조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P타입도 마찬가지 원리를 이용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네.
일단 5번만 한번 봐보면 나머지는 다 비슷하기 때문에 5번 같은 경우는 이제 4번과 동일한데 그 도핑을 세게 줬을 때 샤프해지면서 터널링이 발생을 하는데 이때 메탈에서 전자가 여기로 실리콘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메탈에 있던 전자가 비워지니까 양공이 생기고 그 양공이 생긴 게 마치 이 홀의 움직임처럼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번 케이스는 이제 오미 컨택트인데 여기서도 다음과 같은 다이어그램이 그려지는데 거의 이제 이건 베리어가 없다고 가정을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전하의 이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강의에서도 보았듯이 베리어 하이트를 계산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계산을 하게 되면은 계산값과 이제 실제 그 측정한 값의 표를 비교해 보면은 좀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건 이제 이론값과 실제 값의 차이가 왜 나는지 확인을 해보면 그 원인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오늘 볼 원인은 인터페이스 트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 트랩이 뭐냐? 인터페이스 말 그대로 이제 계면인데요. 여기 정션 부분이죠. 이 정션, 그러니까 이 현상이 어떤 현상이냐면 그 메탈을 바꿔가지고 이 워크스페이스를 아무리 증가를 시켜도, 그러니까 워크스페이스를 증가시켜서 리키지 커런트를 줄이려고 해도 얘가 이 부분의 밴딩, 그러니까 꺾이는 부분이 갑자기 생겨버리면서 결국 이 장벽의 높이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일어나냐면 이 정션에서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이 전자가 들어있는 트랩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랩이 존재를 한다면 여기에 네거티브 차지가 걸리는 건데 이 네거티브 차지가 걸리게 되는 것은 이제 페르미 레벨의 정의에 의해서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이제 페르미 레벨이니까 전자가 존재해버리면 페르미 레벨이 고정이 돼버리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페르미 레벨 피닝 현상이라고 말을 하고 이런 현상 때문에 계산값과 측정값의 차이가 발생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페르미 레벨 피닝 현상이 오미 콘택트에 이제 영향을 주는 예를 봤을 때 아까 말했듯이 이 정션 인터페이스에서 마이너스 네거티브 바이어스가 적용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메탈의 에너지 다이어그램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실리콘에서는 반대로 상보적으로 플러스를 뜰 테니까 밴드 다이어그램이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없었던 이 에너지 배리어가 생성이 되게 되고요. 에너지 배리어가 생성되면 전자의 이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항값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은 물질 접합을 시킬 때 본딩이 잘 일어나도록 잘 접합을 해야 되는 방법이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도핑을 이제 이런 국소적인 부분에 헤비 도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헤비 도핑을 하게 되면은 아까 봤듯이 이 다이어그램이 샤프하게 좀 나타나겠죠. 샤프하게 나타나면은 터널링 현상이 발생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서피스 주변에 터널링 현상을 유도를 해서 여기에 전류가 좀 더 흐르게 만들어 줌으로써 저항값을 낮추는 해결책이 두 번째 해결책 방법, 헤비 도핑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단원을 넘어가서 이 전자와 이제 광 디바이스, 빛 에너지를 이용하는 디바이스들을 보게 되면 그 중에서도 일단 솔라셀에 대해서
보게 되면 일단 PN 접합일 때 이 그래프가 있죠. 포워드 바이어스가 걸린 PN 접합일 때 전형적인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으로서 전에도 봤듯이 메이저리티 캐리어, 즉 이제 N타입의 메이저리티 캐리어인 마이너스가 P타입으로 마이너리티 캐리어 인젝션이 되는 것을 볼 수 있고, 플러스도 마찬가지로 마이너리티 캐리어 인젝션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전압을 걸어줬을 때의 전류다 해서 IPN 언더바 V라고 하고, 그리고 전압이 걸리지 않고 그냥 빛만 주어졌을 때도 이 PN 접합에서는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냐? 그러니까 빛에 의해 생성된 이 전자들이 있는데요. 이 마이너리티 캐리어가 있는데요. 이 마이너리티 캐리어 중에서 뉴트럴 리지언에 있는 멀리 있는 것들은 다 리콤비네이션 돼서 사라지겠지만, 이 디퓨전 랭스, 그러니까 디플리션 리지언 쪽에 있는 마이너리티 캐리어는 살아남아서 움직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IPN 언더바 L이라고 정의를 하고, 이건 이제 전압을 걸어주지도 않았는데 생긴 거니까 이 그림을 보면은 쇼트 서킷이죠. 그래서 쇼트 서킷 커런트라고 또 부릅니다. 그래서 총 이제 I식을 유도를 해보면 I는 이거 두 개 합, 즉 원래 있던 볼테이지를 걸었을 때 나타나는 PN 접합의 그 전류식과 쇼트 서킷 커런트를 합쳐주는 것입니다. 방향이 반대니까 마이너스가 붙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프 다이어그램을 보면은 원래 PN 접합일 때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솔라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마이너스 ISC가 더해졌기 때문에 이 음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러한 특징 때문에 이제 우리가 파워를 계산할 때, 파워는 이제 V 곱하기 I인데 파워가 이제 네거티브 사인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패시브 사인 컨벤션에 의해서 파워의 부호가 마이너스이면은 전력이 그 소자에서 생산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태양광 솔라셀에서 라이트를 쬐어줬을 때 에너지가 생성되는 것을 이 식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고요. 이 부분에서는 맥시멈 파워 아웃풋, 즉 P가 가장 큰 부분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6주차 강의 요약본 리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